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놀면 안 돼요. 왜?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밥 굶으면 안 돼요. 왜? 세금 받고 일해야 되니까. 뭐 시장님 기분 나쁘면 이야기하세요. 고소하시든가 뭐. 하트 이런 거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서로 나이 합치면 90이 넘어가는데 지금 월급 받는 사람은 단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시장님 단식할 때 가가지고 시장님 뭐 먹는 거 빼앗아 먹고 그랬습니다. 소금 있죠. 소금. 단식하는 사람 소금을 내가 뺏어 먹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버스에서 너무 끼일 때 아유 지옥이 따로 있나 이런 게 지옥이지 이렇게 웃으세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고추 좀 보자 그랬대요. 그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지금도 아버지 산소에 혼자 가면 누가 봐도 보온병인데 군복을 입고 보니까 군대는 안 갔다 왔어도 멀쩡한 보온병을 들고 이 카메라 앞에 왔어. 국민 여러분 포탄입니다. VIP 임기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지만 유권자로서의 내 임기는 죽을 때까지 남았다. 누가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냐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내한테 요곡스러워 많이 못. 자, 툭 쳐놓고 이야기 좀 합시다. 여러분 공인이 누군 것 같습니까? 공인이 연예인인 것 같습니까? 유명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천만에 공인은 어떤 사람이냐? 국가의 세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놀면 안 돼요. 왜?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밥 굶으면 안 돼요. 왜? 세금 받고 일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가의 세금, 즉 다시 말해서 공공이 내는 돈을 가지고 공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공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따릅니다. 우리 헌법의 기준에서 우리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 아무리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을 해도 크게 박수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자기 일 하는 거니까. 저 양복 누가 사준 것 같습니까? 저 넥타이 누가 사준 것 같아요? 저 배지 누가 달아준 것 같습니까? 그래서 쫄 필요가 없어. 왜? 공인은 뭐냐? 공인은 공무원이 되는 순간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를 잠시 포기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뭐라 그러냐? 퍼블릭 서번트입니다. 공공의 하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시민이 공무원한테 이렇게 쫄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남시장 봐도 별로 쫄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훌륭한 시민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 군기교육대를 갔는지 영창을 갔다 왔는지 얘가 다 웃겼어. 근데 시장이 그 사람을 불러서 시정감사를 하겠대. 네 말이 맞는지. 국민의 세금을 받는 사람은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국방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든지 부르시라니까요. 개인적으로 불러서 가면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어요. 얘기 다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근데 제가 실제로 얘기를 시작하면 골치 아파질걸요. 저 방위예요. 근데 왜 방위냐? 예, 아버지 백으로 방위됐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법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독자면 방위 가라 그래서 방위 갔습니다. 그 다음 생계곤란. 내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집이 가난해서 방위 갔어요. 진짜 저 불러서 이야기 시작하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만 할 것 같습니까? 방산비리 어떻게 할 겁니까? 군함에다가 어군 탐지기 달아놓고 USB-C 중에서 몇만 원 주면 살 걸 몇십만 원에 사고, 우리 애들 방탄복은 총에 뚫리고 신형 워카 나왔다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실렸더니 이 신발이 물에 샜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는 줄 아십니까? 책임자가 포복 자세가 잘못됐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고무장갑 가지고 설거지하고 있는데 한 번 씻었는데 찢어져가지고 회사에 항의했더니 그 회사에서 설거지하는 자세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데 흥분해야 되느냐? 거기서 돈 빼돌리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 목숨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밝혀내라고 국정감사하고 세금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이고 이래 얘기해 놓고도 또 집에 가면 그 말을 말았어야 되는 건데, 아까 오는데 우리 엄마한테 전화 왔어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네 때문에 제명에 못 살겠다. 웬만하면 아무나 눈에 띄면 그냥 사모님이라 캐라.
어여 빨리 교회로 돌아와라. 네가 종교가 바뀐 이후로 계속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 아이고 말 다 해놓고 나 시장님한테 좀 고맙다. 내가 비록 공짜로 오긴 했지만 이런 좋은 자리, 이런 좋은 무대 마련해줘서 시장님한테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박수는 칠 필요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습니다. 이재명 시장님한테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리 이거 만든 게 이재명 시장님 같습니까? 공사하신 분들이고 세금 낸 여러분들이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뭐 시장님 기분 나쁘면 이야기하세요. 고소하시든가 뭐. 하트 이런 거 좀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서로 나이 합치면 90이 넘어가는데 지금. 시장님도 단식했죠? 월급 받는 사람은 단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시장님 단식할 때 가가지고 시장님 뭐 먹는 거 빼앗아 먹고 그랬습니다. 소금 있죠, 소금. 단식하는 사람 소금을 내가 뺏어 먹을 사람이에요.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그 법정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이고 그 다음에 임금을 주는 사람과 일하는 사람과 합의를 하면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당 60시간 정도 하면 우리가 보통 과로사 기준으로 잡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일주일에 몇십 시간 공부하는지 사실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사실은 거의 학대 수준입니다. 그렇죠? 뭐 정규직, 비정규직 할 거 없이 모두 다 사는 게 힘드니까 지금 비정규직 숫자가 이미 뭐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 있고 그리고 임금 격차도 많이 나고 이런 사회에서 과연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저 같아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이 아이들이 자라났을 때는 판사의 망치질과 목수의 망치질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사회의 계약이 임금 계약이지, 즉 다시 말해서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약이지 인격을 제공하는 계약이 아니다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세상을 시장님하고 손잡고 성남시는 지금 제가 알기로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보다 더 많이 주도록 지금 7,000원 돼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봤습니다. 뭐 오기 전에 안 봐도 이 정도는 제가 알고 다닙니다. 저런 일은 진짜로 여러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런 겁니다. 요즘 금수저, 흙수저, 호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진짜 조금 잘 사는 걸까요?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살려면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수저보다 흙수저들이 나은 걸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조금씩 나은 걸 알고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좀 재미가 있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나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쪽수가 많습니다. 역사상 흙수저는 금수저보다 한 번도 쪽수가 적었던 적이 없습니다. 놀랍게도 앞으로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쪽수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는 연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연대의 정신. 두 번째는 우리 사는 게 그들보다 그렇게 못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 한 번씩 가져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이 진짜 많으면 좋을까요? 물론 많으면 좋긴 하겠지. 근데 진짜 많아봐야 그들이 진짜 우리보다 더 행복하게 살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으신 분이 그 형님하고 싸우실 때 혹시 하시는 말씀 들었습니까? 뭐라 그러셨습니까? 한 푼도 못 준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푼 정도는 줄 수 있잖아요. 한 푼 정도는 있잖아. 여러분 그 땅콩 회항 사건 이런 것도 한번 보셨죠? 여러분들은 비행기 안에서 땅콩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먹고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힘들게 살아요. 땅콩을 주면 까달라 그래야 되고 안 까주면 화내야 되고 그래도 안 까주면 비행기를 돌려야 돼요. 힘들잖아. 우리는 주면 까서 먹고 가면 돼요. 그리고 땅콩은 무슨 재미입니까? 까는 재미. 이거 보세요. 우린 다 알잖아.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아둥바둥거리고 부대끼고 살면서도 막 우리끼리도 잘 한번 살아가 보는 거죠. 뭐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좀 웃으면서 한 번씩 삽시다.
뭐 결론 삼아 말씀드리면 그런 겁니다. 웃으면서 사는데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다. 이따위 손발 오그라드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사회 구조를 고치기 싫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허언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이 웃게 만들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웃고 살아야 하는 것은 웃고 살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시다가 너무 끼일 때 아유 지옥이 따로 있나 이런 게 지옥이지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제 말을 기억하시면서 웃으세요. 그래 김재동이 웃으라 그랬지 이렇게 웃으세요. 그럼 굉장히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앉아가고 싶을 때 간단합니다. 앉아있는 사람 앞에 가서 웃으시면 돼요. 웃으면 다 갑니다. 그럼 거기 앉으면 돼요. 누워가고 싶다 이렇게 웃으면 다 갑니다. 그럼 누워가면 돼요. 요즘 아빠가 나한테 관심이 없어 이런 사람 오늘 집에 가서 아빠 퇴근해서 딱 들어오거든.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아빠한테 가서 웃으세요. 이렇게 웃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세요. 아빠가 계속 방문을 두드릴 거예요.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일이냐. 그러면 그냥 게임하고 노세요. 그러다가 중간중간 한 번씩 방문 앞에서 웃으세요. 이렇게 웃고 다시 게임하고. 절대로 게임하는 걸로 야단치지 않습니다. 왜 웃는지 얘기해보자 그렇지. 관심은 그렇게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가끔씩 혼자 웃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는 웃음을. 네. 꿈은 뭔지 궁금하네요.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습니다. 아 그러면 안 되고요. 네, 아무런 그건 꿈도 아니고. 희망도 없고 정말로 이렇게 오늘 저녁에 가서 집에서 자듯이 죽어도 아무런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 다 했고 근데 앞으로 순간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쪽팔리지 않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그 다음 제 꿈은 아빠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가 태어나서 100일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건강하셨는데 제가 태어나서 며칠 한 7, 80일밖에 안 됐을 때 갑자기 우리 엄마 방으로 이렇게 우리 엄마가 젖 물리고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고추 좀 보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 양반이 미쳤나 빨리 저 방 가 자소 그랬대.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길로 저 방 가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늘 그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때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아버지 산소에 혼자 가면 많이 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왔다 갔는지 모르겠으나 시선 똑바로 하세요. 시선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얼굴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가면 많이 울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나 아버지는 저한테는 아이언맨 같은 겁니다. 불러는 보고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아는데 실제로는 한 번도 못 본. 그리고 힘은 세다고 얘기는 들었고. 그래서 제가 결혼해서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19살 되면 무조건 독립시킬 겁니다. 너 나가. 됐어. 잘 키워줬잖아. 네가 전쟁의 위협이 있니? 뭐가 있니? 네 아빠들이, 네 선배들이 이재명이, 김재동 같은 사람들이 종북 빨갱이 얘기를 들어가며 그렇게 통일 대한민국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이제 네 마음대로 나가서 살아. 나가! 이렇게 살 거예요. 너 군대 안 가도 되잖아. 네가 목수를 하든 판사를 하든 사회적 명성에 큰 차이 없지. 그러니까 나가! 그리고 서로 네가 직장을 가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 기본임금이 지급되는 복지체계에 갖추어져 있지. 그러니까 나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제 딸은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생명이 붙어있는 한, 그 아이가 원할 때까지 그 아이 옆에서 최대한의, 그때까지도 제가 돈이 있다면 경제적 지원, 물적 지원, 인적 지원, 심리적 지원 아끼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딸아이 옆에서 원하는 모든 걸 들어줄 생각입니다. 왜? 왠지 걔한테는 뭔가 미안할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지금 뭔지는 잘 떠오르지 않으나 분명히 얘 옆에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노제 갈 때
국정원 직원분께서 이렇게 오셨어요. 술을 먹는데 그래요. 아주 정중하게. 이번에는 안 가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갈 사람 많은데 김재동 씨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방송도 하시고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방송 하고 싶긴 해도 크게 목매릴 생각은 없으니까 내 인생 내가 살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VIP께서 걱정이 많으십니다. 그랬어. VIP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건 말씀드릴 수 없대요. VIP라 그래놓고. 그래서 VIP께서 걱정이 많으시면 가서 꼭 말씀드리라. VIP 임기는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지만 유권자로서의 내 임기는 죽을 때까지 남았다. 누가 걱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냐? 당신이 지금 여기에서 저한테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서 제가 안 가면 지금 이 순간 그건 협박이 된다. 근데 내가 가면 이건 협의가 된다. 그래서 당신을 위해서라도 가는 게 좋겠다. 우리 둘은 협의를 한 거지 일방적 협박을 한 적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협의로 하는 게 좋겠다. 국가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겠냐? 오늘 술값은 내가 낸다. 한 잔 더 하시고 가시라. 그리고 내가 집에 왔는데 여러분 제가 집에 딱 왔는데 여러분 살면서 그럴 때 있죠.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뭔지 알지?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약간 무슨 느낌인지 알죠? 시장님 이렇게 헌법재판소 같은 데 걸어 들어갈 때 약간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가 약간 멋있는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가끔씩 그런 자뻑이 올라올 때 술을 한 잔 먹었겠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가서 딱 누웠어야 되는데 그래야 멋있는 건데 문을 여는 순간부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너무 풀리면서 그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다시 전화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생각보다 겁억스러 많습니다. 나 지금도 누가 높은 사람이 와서 너 뭐라 그랬어? 무릎 꿇어! 그러면 이렇게 꿇을 거예요. 나는 진짜 이거 무릎 꿇는 게 뭐 힘들었어. 근데 왼쪽 무릎은 조금 들고 있을 거예요. 내가. 요 왼쪽 무릎 요만큼 조금. 요게 제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이것까지 꿇어버리면 죽을 때 좀 쪽팔릴 것 같아서 그래요. 가끔씩 어떤 기자분들이 와서 저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넌 왜 자꾸 코미디언이 정치 얘기를 하냐?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그런 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정치인들한테 가서 제발 좀 코미디를 그만두라 그래라. 그들이 코미디를 그만둬야 우리도 정치 얘기를 그만둘 수 있다.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영역을 침범하면 곤란하다. 어떻게 저거보다 더 웃길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멀쩡한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더 웃긴 거 봤습니까? 그거보다 군의 위신을 더 실추시킨 사건이 있습니까? 근데 살면서 그렇게 웃긴 걸 처음 봤습니다. 제일 세상에서 웃기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일에만 사람은 웃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 몸을 간질러서는 절대로 웃길 수 없어요. 아무리 자기를 갑자기 간질러 보려 그래도. 그래서 YTN을 보면서 누가 웃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뉴스를 보고 있는데 누가 진지하게 나왔어. 누가 봐도 보온병인데 이걸 군복을 입고 보니까 군대는 안 갔다 왔어. 또 코스프레라 그럽니다.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복을 입고 진짜 진지한 표정으로 멀쩡한 보온병을 들고 이 카메라 앞에 왔어. 국민 여러분, 포탄입니다. 그때 그 앞에 있는 분이 보온병 같습니다. 이게 포탄입니다, 포탄. 그럼 여기가 바로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폭탄 아니에요, 이거. 과오병. 네, 그걸 보고 소파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내 코미디언으로서의 일생은 끝났다. 이것보다 더 웃길 수는 없다. 무릎을 꿇자. 정치가 제일 재밌어요. 저렇게 싸움 잘하는 시장 하나 뽑아놓으니까 여러분들은 안 싸우고 살아도 되잖아요. 더럽습니다. 성질 더럽습니다. 정치 이게 더럽더라도 여러분들처럼 끝까지 외면하지 말고 진짜 정치 자체는 더러운 것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닌데 더러운 것들에게 주면 정치는 더러운 것이 되고 깨끗한 것들에게 주면 정치는 깨끗한 것이 되는 것이니까 국민으로서의 권리로 반드시 좋은 투표하고 그리고 정책도 꼼꼼히 살펴보고 해서 우리 삶의 하수인으로서 저들을 잘 부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0% 투표하면 80% 국민의 눈치를 정치인들이 보고 90% 투표하면 90% 국민의 눈치를 정치인들이 보게 되는 것이니까 정치가 시민들을 굴리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일선에 나서서 정치인들을 꼭두각시처럼 굴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빨리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장님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분들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님 내한테 욕 억수로 많이 먹었다.